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한요소 해석 11번째 시간으로 포텐셜 에너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탈 포텐셜 에너지 정의부터 살펴보면 파이 P는 인터널 에너지 U에다가 익스터널 에너지 오메가를 더하는 방식으로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를 해주고, 이러한 클램프트 바가 있다고 보면 길이 L과 단면적 A를 갖는 클램프 바에 이 축방향으로 힘 F를 이렇게 준다고 보겠습니다. 좌표계는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작은 조각을 하나 떼서 이런 육면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축방향으로 시그마 x에 텐스 스트레스를 주면은 이 단면적이랑 곱해서 힘이 되겠고, 이때 이 델타 x는 요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그 거리를 델타 x의 d 입실론 x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인터널 스트레인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은 요 시그마 x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서 이제 힘이 나오고, 여기다가 힘에다가 미소 변화된 거리를 곱하면 이제 인터널 스트레인 에너지의 미소 변화량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변화된 거리는 요 델타 x에다가 d 입실론 x만큼,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딱 나오겠죠. 그러면 요 부분은 미소 최적의 증분이 되고, 결국 du라는 것은 시그마 x의 d 입실론 x의 dv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적분을 하면 인터널 스트레인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때 기하학적 의미를 좀 살펴보자면, 시그마 x 입실론 x가 있고, 후크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기울기 영스 모듈러스 2를 가지고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화를 할 텐데, 이때 인터널 스트레인 에너지는 요 면적이 되죠. 0부터 입실론 x까지 변할 때 여기가 시그마 x고, 요 면적은 2분의 1 시그마 x의 입실론 x가 되죠. 그래서 인터널 스트레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저 삼각형으로 구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단면적이 일정하다고 하면 저 DV에서 단면적은 앞으로 빼주고, 여기를 길이 방향의 적분으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파이 P 중에 요 인터널 스트레인 에너지를 받고요. 이제 요 익스터널 폴스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오메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성분이 있는데 이렇게 발을 중력 방향으로 수직하게 세워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볼 수 있는 거는 요 최적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요 면적에 서피스에 이렇게 서피스 포스가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양쪽 노드에 이렇게 힘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정력, 표면력, 그다음에 노덜 폴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합쳐진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외부에서 작용했으니까 마이너스 부호가 달리고 바디 포스에 의한 성분, 서피스 로딩에 의한 성분, 그리고 노덜 컨센트레이티드 폴스에 대한 성분, 이렇게 세 개가 중첩이 돼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U 구했고 오메가 구했으니까 이제 파이 P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컨센트레이티드 폴스부터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서피스 로딩, 그 다음에 최적에 작용하는 힘에 의한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요 US라고 하는 것은 요 쉐입 펑션에다가 디스플레이스먼트 함수를 곱하면 되겠죠.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함수는 요 두 개로 표현이 되고요. 최정력에서 요 U라는 것은 요 역시나 요 최정력의 쉐입 펑션의 디스플레이스먼트 펑션인데, 요거는 이때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보시면 요 입실론 x, 시그마 x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입실론 x라고 하는 것은 요 디스플레이스먼트 펑션에다가 요 원래 있던 길이로 나눠주는 게 되니까, 원래 있던 길이로 나누고 요 분자에는 길이의 변화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요 부분을 그레디언트 매트릭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는 요 입실론이 구해지면 여기다가 매트릭스를 곱하는데, 요 매트릭스는 영스 모듈러스죠. 자, 그러면 9번을 10번에다가 넣어주면은 시그마 x가 D 매트릭스에 B 매트릭스를 곱해서 D에다 곱해지는 이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8번식을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하기 위한 준비가 다 됐죠. 그래서 파이 P를 저 매트릭스 노테이션으로 다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는 요거는 이제 컨센트 레이티드
노덜 로드가 되고요. 노드에 걸리는 힘들이 되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아직 매트릭스 폼으로 덜 됐죠. 더 정리를 해보면,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D가 이렇게 있고, 두 개가 여기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요. 파이피는 최종적으로 D의 스퀘어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네요. 그러면 이러한 스퀘어 펑션이 된다는 거는 이렇게 미분을 해봐서 미분이 0인 지점을 찾으면 그 미니멈을 찾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그리고 파이 P가 요 D의 함수로 표현이 되더라. 그리고 요 D라는 거는 양쪽의 노드의 디스플레이스먼트더라.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미분을 해서 0으로 놓고 요 값들을 찾으면 요 바의 바의 그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이피에서 요 적분 기호들이 좀 있으니까 복잡한데, 우리가 단면적 A에 기다란 길이 L을 갖는 바를 가정을 하고 풀기 때문에 요거를 바로 적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상수 텀을 제외하고 이제 적분을 해주면 또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네, 저 F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부분을 다 묶은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통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 이걸 갖고 뭘 할 거냐면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를 찾을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스템이 최종적인 평형 상태는 요 미니멈 포텐셜 에너지가 미니멈 지점에서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발견을 한 거니까, 요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각 노드 디스플레이스먼트로 미분을 해서 0을 만들어주면 저 미니멈 지점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또 U 스타라고 정의를 하고, 이 부분은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죠. 뒤에 이제 이 값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U 스타를 먼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U 스타라는 것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피라고 하는 것은 요 u스타를 구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최종 형태가 나왔습니다.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매트릭스 폼으로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따라서 힘은 요 디스플레이스먼트에다가 뭘 곱해주냐면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후크의 법칙에 따라서 이 자리는 다름 아닌 로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자리가 되죠. 네, 그러면 이거는 앞에서 다이렉트 스티프니스 메서드로 구했던 결과하고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렉트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로 하나씩 따라가면서 내가 구하던 이 에너지 메서드를 써서 포텐셜 에너지로 구하던 물리적인 법칙은 똑같은 걸 기술한 거니까 당연히 이 결과는 같아지겠죠. 그래서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내가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구할 때 이 에너지 방법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더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 요 15번 요 15번식에서 바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U1, U2로 풀어헤치지 않고 그냥 D 매트릭스 폼으로 바로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익숙해지면 이제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데 그냥 D의 스퀘어니까 우리가 그냥 통상적인 미분하듯이 D 제곱이니까 2D가 돼서 2는 없어지고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 형태를 이제 보시면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따라서 F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후크의 법칙이니까 바로 이 자리가 로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 자리가 되죠. 그러면 이 K를 구해보면 방금 구한 결과하고 일치하는 결과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정확히 19번에서 구한 결과하고 요거하고 똑같이 결과가 당연히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로컬 스티프니스 매트릭스를 구하기 위해서 토탈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했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가 미니멈이 되는 지점에서 방정식을 이끌어내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